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쌀 수입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농민들이 변론을 갈아엎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광주 전남 곳곳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모 미사와 촛불 모임이 열립니다.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안이 조건부 승인된 가운데 송원고의 수용 여부와 광주시 교육감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광주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모레 2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학생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7~8%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각종 추모 행사와 모임이 열립니다.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출발한 기다림의 버스는 팽목항까지 행진해 집회를 열고 릴레이 단식에 돌입합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도 오늘 목포시 연동성당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미사를, 오는 27일에는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 귀환을 염원하는 미사를 엽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모임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광주 곳곳에서 열립니다. 정부의 쌀 관세화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근간이 위기에 놓여 있다며 자식같이 기른 변론을 스스로 갈아엎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 한창 연그러가야 할 벼들이 뿌리채 뽑혀 나갑니다. 푸른빛 가득했던 논은 순식간에 뻘밭으로 변합니다. 작심하고 갈아엎었지만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가는 방향을 찾아야만이 농민들도 이렇게까지는 않을 건데 지금 갈아엎는 그 나락 저거 너무 아깝잖아요. 정부의 쌀 전면 개방 정책에 분노한 농민들. 순천과 영암에서도 애써 기른 논을 갈아엎으며 성난 농심을 표출했습니다. 높은 관세는 일시적으로만 수입쌀을 막을 수 있을 뿐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고 끝내 국내 쌀 산업은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또 농협을 비롯한 일부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들 역시 침묵을 하거나 정부 입장에 동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쌀값은 적게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게 농민을 위한 농협이고 협동조합인가? 농민들은 농기계 반납과 시국 기도회, 동시다발적인 농민대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쌀 관세화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남도의회가 쌀산업 발전 대책을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의회는 정부가 쌀 산업은 국민의 생명산업이라는 것을 재인식해야 한다며 쌀 관세와 논의에 참여할 범국민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500% 이상의 쌀 관세율을 법제화하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조만간 농민단체 면담을 실시한 뒤 정부와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쌀 시장 개방 대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유병언 씨가 사망했다는 경찰 발표에 많은 시민들이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의 배경에는 합리적인 의심도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유병언 씨의 시신이 확인됐다는 경찰의 발표를 두고 시민들은 설왕설래하며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회장이나 되는 사람이 변사체로 갑자기 발견된 게 이해가 안 돼요. 누리꾼의 절대 다수도 믿을 수 없다는 쪽에 기울어 있습니다. 불과 18일 만에 백골이 됐다는 상식과는 다른 정황, 분명하지 않은 사인 등은 합리적인 의심의 배경입니다. 아마 그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당국자들도 그 중에서도 조금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물타기용이다, 조입할 사건처럼 가짜 시신이다는 등 이런저런 음모론도 퍼지고 있습니다. 콩으로 메주를 썼대도 믿지 못하겠다는 시민들의 이런 반응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에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보여준 국가의 무능,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나타난 조직적인 여론 조작, 거슬러 올라가면 군부 독재 시절 정권의 위기 때마다 터졌던 간첩 조작 사건 등은 불신을 심화시키는 학습 효과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는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 봤을 때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근본적으로 낮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 이번 사건에서 이제 더 폭발된다는 거라고 봐야겠죠. 이런 신뢰 위기는 나아가 정부의 위기, 사회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한편 계속된 세월호 재판 증인 신문에서는 사고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을 한 당사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세월호 안내데스크 안내직원 강모 씨는 첫 선내 방송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은 사고를 직감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것이라며 이후에는 사무장 지시에 따라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강 씨는 그러면서 조타실이나 선원들로부터 정확한 지시나 침몰 상황을 전달받지 못해 대기하라는 내용만 방송했다며 지시를 받았다면 퇴선을 안내하는 방송을 했을 것이라고 증언해 유족들의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광주 도심에 추락한 소방 헬기 사고로 순직한 5 소방관들의 연결식이 그제 강원도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동료들의 시신을 직접 수습해야 했던 소방관들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소방 헬기인 줄도 모른 채 시신을 수습하다 119라고 적힌 옷조각을 주워든 소방대원들. 묵묵히 수습을 이어나갔지만 두꺼운 구조복 속에서 이들은 사실 울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119라는 숫자를 보고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왔고 제 눈물을 보고 또 같이 작업했던 팀장님이나 동료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험한 현장을 20년간 봐왔지만 이번 일은 베테랑 소방관에게도 가혹한 경험입니다. 살려낼 수 있는 구조 상황이라면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손써볼 틈이 없었다는 자체가 제일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건 피부 한 조각이라도 더 찾아 조금이라도 완전한 아빠,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들로 가족 품에 돌려보내는 일.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그 동료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게 그래도 왜 한 조각의 그 피부라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단 소방관들.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다른 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잊고 살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잊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일상입니다. 둘 중 한 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에 속할 정도지만 제도나 대책은 미비합니다. 이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현장 경험으로 무장한 20년차 소방관 이경숙 씨. 시신을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직업이지만 자주 본다고 익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바로 그 첫 장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영상으로 머리에 새긴 며칠간 막 계속 따라오는 듯한 좀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러 위험한 불 구덩이에 뛰어들었다가 이러다 내가 죽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땐 자식 얼굴부터 떠오릅니다. 진짜 미로더라고요. 앞에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엄청 뜨거운 열기는 느껴지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소리는 들려요. 이 진압되는 소리 들려서 계속 선임이 먼저 들어가는 소리는 들리는데 어딘지는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서려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광주 지역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설문조사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8.4%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이니까 당연하다고 참으면서 새삼 고통을 말하기가 꺼려져서 다시 현장에 뛰어드느라 소방관들의 마음은 멍들어갑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 치료나 또 자기를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선뜻 찾아나서지는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되게 이제 그 부정적인 방식의 문제. 방치할 경우 만성으로 이어지거나 악화될 수가 있지만 이런 소방관들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는 최근 개소한 인천을 빼곤 전무합니다. 또 올해 광주 지역 일부 소방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트라우마 예방 교육은 4시간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송원구의 자사고 지정 연장안이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는 5가지 조건을 달아 송원구의 자사고 지정을 일단 2년 연장하되 최종 결정은 시교육감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에는 성적 상위 30% 이내로 제한했던 신입생 선발 규정을 없애고 국영수 과목의 수업 비중을 현재보다 줄이도록 하는 등 자사고의 핵심적인 장점들을 제안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정 취소에 가깝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광주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듭니다. 광주시는 중고등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감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학생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7, 8%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운행 대수가 많은 간선의 경우 평일을 기준으로 운행 간격이 1분에서 3분 정도로 늘어나고 운행 대수가 적은 지선은 3분에서 6분 정도로 운행 가격이 늘어납니다. 광주 상무지구와 유촌마을을 연결하는 6차선 도로가 오늘부터 개통됩니다. 상무지구와 유촌마을을 잇는 도로는 상무지구와 첨단산업단지 사이 도로 가운데 일부 구간으로 총 사업비 176억 원이 시비로 투입됐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빛고울로와 무진대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상무지구에서 신가지구로 연결되는 길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730) 재보궐선거 후보들의 정책과 면면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을 순서입니다. 5명의 후보들이 국회 첫 입성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는 여야 정당 후보 4명과 무소속 후보 등 모두 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새누리당 송환기 후보는 광주 정치가 변해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며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지 조성을 위해서는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광산구를 살기 좋고 희망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는 정의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살아왔다며 범죄 없는 안심마을 조성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한 힘을 하나로 모아서 대한민국 최고가 되는 광산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장원석 후보는 노동자와 농민, 서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고통받고 소외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 정치의 자존심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작대기 꽂기식으로 내려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한번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 문정은 후보는 20대의 폐기를 앞세워 의료비 걱정 없는 학력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한석 보태주는 거,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한석 보태주는 거, 그보다 더 의미 있는 한석, 바로 정의당의 한석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광주 정치 제대로 한번 판가리 해보겠습니다. 무소속 양청석 후보는 정당 정치에 식상한 유권자들과 함께 선거혁명을 일으켜 국가적,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깃발 꽂으면 끝나는 걸로 해서 국민 주권이 이미 포기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730 보궐선거는 광주 시민들의 주권을 회복하는 날로 정하고 싶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산을 지역에 전략 공천을 강행한 데 대해 지역 표심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공약을 놓고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섭니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오후 하남 산단 중소기업을 방문해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완성을 위한 자동차 부품업체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대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광주시의 사업계획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도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과 정부 예산 조기 확보를 위해 찾아가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청구했습니다. 권은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접수한 데 이어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 측은 권 후보 남편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정정을 요청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지 않아 언론중재위에 정정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신임 회장으로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을 추대했습니다. 장휘국 신임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이끌며 공동의 교육 현안들을 논의하고 교육부와의 협상 창구 역할도 맡게 됩니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은 임시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교육감의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정무부지사에 우기종 전 통계청장이 내정됐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어제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신임 정무부지사의 신안 출신으로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재무관료를 지낸 우기종 전 통계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우 전 총장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접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해 정무부지사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오봉 현 전라남도 경제부지사는 경제특보로 자리를 옮겨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근무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시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가을 야구까지 갈 길이 바쁜데요. 롯데의 한 게임 반차로 바짝 따라붙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기아는 어제 투수진 난조로 대거 11점을 헌납하며 LG에 승리를 내줬습니다. 홀튼의 홈 첫 승은 멀고 멀었습니다. 팬들은 홀튼이 오랜만에 승리를 따내며 팀의 2연승을 견인해주길 기대했는데 아쉬운 투구였습니다. 3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아냈으나 4회 말로 홈런을 맞으며 LG의 역전을 허용합니다. 이어 선발 자원인 김진우, 송은범까지 마운드에 올랐지만 LG 타선을 막아내지 못하며 무려 11점을 헌납했습니다. 잡을 듯 말 듯 잡지 못해 더욱 아쉬움이 컸습니다. 나지완의 멀티 홈런과 안치홍의 개인 최다 홈런인 시즌 14호 홈런, 그리고 신종길까지 홈런을 쏘아올리며 열심히 점수차를 좁혀갔는데 이미 많은 점수를 내준 탓에 역전하기에는 힘에 부쳤습니다. 기록을 보면 패배가 더욱 아쉽습니다. 두 팀이 각각 안타 13개, 홈런 4개로 나란히 화력쇼를 펼쳤는데 그럼에도 3점차 패배를 한 데에는 기아의 잔루가 더 많았습니다. 작은 집중력의 차이가 같은 수의 안타를 치고도 승패를 갈랐습니다. 4위 롯데도 어제 삼성에게 승리를 내주며 기아는 롯데와 2게임 반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계 챔피언스필드에서 오후 6시 30분 기아와 LG의 시즌 12차전이 열립니다. 기아의 선발은 임준섭, LG는 류재국 선수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김광석의 노래를 소재로 한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오늘부터 27일까지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공연됩니다. 2012년 첫 공연 이후 7만 관객을 동원한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대학 시절 밴드 활동을 함께했던 친구들의 우정을 담은 내용으로 서른 즈음에와 변해가네 등 김광석이 불렀던 20여 곡의 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뮤지컬은 오늘과 내일 저녁 7시 30분, 또 토요일과 일요일엔 오후 3시와 7시에 공연됩니다. 광주시 자살예방센터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실제 학교 등에서 활용되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응모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심사를 거쳐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한 뒤 오는 9월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때 시상할 예정입니다. 광주를 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전문성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사회복지유권자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용교 광주대 교수는 광주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잦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복지공무원들이 시 본청에서 일하기 힘들다 보니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사회복지 공무원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